자, 오늘은 다락방 타임머신을 타고 100년 전 이집트의 카이로로 가보자. 1922년 이집트의 룩소르 소위 왕가의 계곡에 한 영국인 고고학자 카터가 떨리는 마음을 부여잡고 그의 고고학 발굴에 재정적 후원자인 카너본 경을 기다리고 있었다. 카너본은 대영 제국의 가장 화려했던 풍요의 빅토리아 시대, 낭만과 모험을 추구했던 비슷한 부류의 영국의 귀족들처럼 승마, 미술, 음악, 자동차, 역사, 고고학까지 수많은 흥미거리에 관심을 가지던 인생을 그야말로 즐기던 사람이었다. 사실 그는 한때 집안이 어려워져 귀족의 껍데기만 남을 뻔했지만 그 유명한 로스차일드 가문의 아내를 맞이하면서 다시금 엄청난 자산의 소유가가 된다. 그는 캠브리지 시절부터 런던 유명한 골동품 상의 단골이었으며 미술품 수집과 자동차 경주, 요트 경기 등 모험과 지적인 탐욕을 만족시키며 행복하게 살던 어느 날 불의의 자동차 사고를 당해 큰 부상을 입게 된다. 그는 치료를 위해 런던의 눅눅한 날씨를 떠나 화창한 이집트의 카이로로 휴양을 떠나게 되는데, 여기서 어려운 형편이지만 혼자 독학으로 이집트학의 권위자가 된 젊고 유망한 카터라는 고고학자를 만나게 되고 이후 이집트 발굴 사업의 든든한 후원자가 돼주게 된다. 사실 19세기부터 20세기 초반까지 영국에서는 이집트 열풍이 불고 있었다. 마구잡이로 이집트에 도굴된 유물들이 런던 골동품상에서 영국의 자본가들과 귀족들에게 팔려나갔고, 심지어 상류층 사교 모임에서는 영원한 생을 갈망한다며 이집트에서 가져온 미이라를 저녁식 사전에 나눠먹는 엽기적인 유행까지 번지고 있었다. 이집트의 왕가의 계곡은 이러한 이집트 열풍의 진원지로서 카터가 발굴을 시작하기 전 이미 12차례 이상 발굴이 진행되었고, 왕가의 계곡에 돌조각 하나 발굴용 붓이 스치지 않은 조각이 없다고 할 정도로 마치 골드러쉬 시대의 미국 서부가 그러했듯 온갖 잡놈들과 부패한 이집트의 관료, 그리고 수천 년 전부터 도굴로 재산을 일군 유서 깊은 현지 도굴꾼 집안들이 어울려 무분별하게 발굴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카터는 몇 년 전 왕가의 계곡의 발굴권을 가지고 있다 지쳐나가 떨어진 테오도르 데이비스란 미국인으로부터 왕가의 계곡의 발굴권을 사들여서 어찌 보면 무모해 보이는 8년간 발굴을 지속하게 된다. 오랜 시간 동안 실패에 지친 카너본 경 역시 더 이상 카터에게 지원을 못하겠다고 통보하게 되고 상황은 어려워져 가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이제 더 이상 파볼 곳이 남아있지 않아 마지막 남은 발굴에 동원된 인부들이 머물던 숙소를 헐고 그 밑을 파내려가고 돌들을 치우기 무섭게 이집트 발굴 역사의 가장 클라이막스인 투탕카멘 왕의 무덤으로 내려가는 계단이 그 모습을 드러냈다. 도굴되지 않고 왕가의 봉인이 그대로 남아있는 투탕카멘의 무덤 앞에서 카터는 발굴을 중단했다. 카터의 심장은 방망이질을 하고 있었으나 그는 자신의 후원자인 카너본 경과 이 경이롭고 신비로운 행복을 같이 느끼고자 카너본 경에게 왕들의 계곡에서 멋진 발견을 함, 몽인이 그대로 남아있음이라고 전보를 보내고 카너본 경은 최대한 빨리 왕가의 계곡으로 달려오게 된다. 이윽고 이둘은 돌들을 치워가며 무덤의 전실에 구멍을 뚫고 안을 엿보자 새로운 사실들을 알게 되었는데, 이 무덤 역시 이미 문이 열린 적이 있으며 안으로 들여다본 전실에 수많은 유물들이 마치 전쟁이 난 듯 어지럽게 널려있다는 점이었다. 즉 다시 말하면 이미 도굴꾼이 다녀갔으나 희한하게도 상당한 유물들이 그대로 존재하고 있는 무덤이라는 점이다. 이후 본격적으로 전실 통로의 문을 철음으로 열자 황금빛 안치대와 수많은 희한한 모습을 한 동물들의 조각상과 보물들이 그 아름다운 위용을 드러냈다. 이 모습을 본 카터는 고고학 발굴 역사를 통틀어 그토록 멋진 모습을 없을 거다. 나중에 이 광경을 이렇게 묘사했다. 발굴은 긴 통로를 지나 별실과 전실에 가득 찬 그 당시까지 듣도 보지도 못했던 이집트 유물의 절정품들을 하나하나 넘버링에 옮긴 후 이후 황금 안치대가 있는 방에 옆 보물 창고까지 하나하나 치워진 후 드디어 투탕카멘의 관이 안치되어 황금 안치대를 해체하게 된다. 돌로 된 안치대, 황금으로 된 안치대 등 우리가 투탕카멘 전시회 등으로 잘 알고 있는 무려 3개의 안치대를 해체하고 나서야 비로소 마지막 남은 안치대 속에 석영의 관이 나타났다.
지금 막 주물 공장에서 가자고 온 것처럼 번쩍이는 황금판과 흑요석, 청유리 등으로 화려하기 그지없게 된 관과 투탕카멘의 초상이 드러나며 드디어 이 화려한 로맨스의 주인공 투탕카멘의 황금 마스크가 세상에 처음 모습을 드러냈다. 하지만 정작 카터와 발굴단의 눈길을 사로잡은 건 따로 있었다. 그것은 바로 이미 바렐대로 바래버린 투탕카멘의 이마께에 놓여진 화환이었다. 카터는 후에 이 화환에 대해 이렇게 말한다. 이 엄청난 많은 보물보다도 우리의 순수한 마음을 가장 깊게 감동시킨 것은 투탕카멘의 이마 옆에 놓여진 한 묶음의 화환이었다. 그것은 이제 과부가 된 어린 나이의 왕비가 남편에게 바치는 마지막 작별이 선물이었던 것이다. 이 무덤에서 발견된 제왕의 위풍당당함과 화려함은 아직도 희미하게 남아 빛깔을 유지하고 있던 이 빈약한 한 묶음의 시든 화환의 아름다움 앞에 모두 빛을 잃은 것 같았다. 그 화환은 3000년의 세월이 진실로 얼마나 짧은 순간인지를 조용히 가르쳐주고 있었다. 라고 투탕카멘의 관을 열었던 순간을 회상했다. 투탕카멘과 특별히 금실이 좋았던 아낙수마무는 아마도 그 당시 자신의 외할아버지이자 이집트의 실세였고 어쩌면 투탕카멘의 죽음에도 관여돼 있다는 의심을 받게 되는 총리, 아이의 부인이 될 수밖에 없었던 가혹한 현실에 그 당시 처해 있었다. 이후 아이는 아낙수나문과 결혼, 파라오가 되고 아낙수나문은 이집트의 역사에서 영원히 사라지게 된다. 당시 17살의 어린 나이에 아낙수나문이 처해 있는 이러한 가혹한 현실과 한 깊은 슬픔과 투탕카멘에 대한 그리움이 이 시든 화환에 그대로 깃들여져 3000년이 지나 만나게 된 발굴단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었기에 그 수많은 보물보다도 카터에게 가장 깊은 감동을 주지 않았나 생각된다. 최근에는 아낙수나문의 무덤이 발견되어 다시 발굴 작업이 진행되고 있기에 아마도 좀 더 자세한 비우니 그녀에 대한 이야기를 알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투탕카멘의 무덤은 그가 어리고 이집트 역사에서도 가장 힘이 없던 왕임에도 이집트 고고학 역사 전체를 통틀어서고 가장 화려하고 진귀한 보물들이 엄청나게 발견되었다. 이러한 점을 본다면 람세스나 세티 등 이집트 전성기 때의 왕들의 무덤이 도굴되지 않았다면 과연 우린 얼마나 엄청나고 화려한 이집트의 보물들을 볼 수 있었을까 사뭇 아쉬움을 지울 수 없다.